예상을 깨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별로 흥행 안 할 것 같다라는 예상을 깨고 조기 흥행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윤의 원픽은 원. 저 원이었군요. 어디 한을 넘을까? 이게 관건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도 윤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하고 다른 주자들은 어떨까요? 먼저 한 전 위원장, 윤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라며 출마 결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은 열심히 해보라라고 또 독려했다라고 합니다. 오찬 거절 이후에 두 사람의 첫 통화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전 장관도 윤석열 대통령과 전당대회 출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가 국익을 위해 일해달라라는 대통령의 화답 내용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김병민 부시장, 7월 초부터 이제 임기 시작이니까 아직은 뭐 김병민 최고겠군요. 네. 김병민 부시장. 아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두 사람 그 식사 거절 이후에 냉랭하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첫 연락인 거죠. 그 사이에 연락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공개된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개적으로 전화 통화를 해서 전당대회 출마하게 되면 또 결국 집권당의 대표가 된다는 건 정부와 함께 소통하면서 당을 이끌어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네. 대통령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겠죠. 한동훈 위원장이 갖고 있는 전당대회의 가장 불편한 점 중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진 것 아니냐. 그럼 집권 당과 정부가 엇박자를 나면 제대로 당을 이끌 수 있겠는가라는 걱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로 아마 제일 먼저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전당대회 출마 의지를 밝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 대통령도 그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한 전 위원장과는 뭐 20년 넘는 인연이다. 언제든지 다시 만날 것이다. 라고 관계 회복의 의지에 대해서 밝힌 바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전화 통화도 하고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관계가? 일단은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는 특별한 만남이나 이슈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이제 대통령은 중립을 지켜야 되니까. 예,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만약 한동훈 위원장이 되게 된다면 그럼 다시 만나서 의기투합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되겠죠.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당내에 있는 내적 갈등이 아니라 밖에 있는 다수당이 돼버린 야당이 정부를 대상으로 시종일관 특검 그리고 많은 일들을 윤석열 정부를 흔드는 데 힘을 보태고 있고 네. 또 우리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날로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맞설 수 있는 강한 여당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에는 아마 이견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상수에 두고 이재명 대표와 맞서서 진짜 이길 수 있는 당을 만들 사람이 누구겠느냐라고 하는 경쟁이 본격적으로 촉발됐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제 곧 서울시로 가기 때문에 돌직구 출연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일 텐데. 예. 그렇죠? 김병민 곧 부시장께서 보시기에는 지난 전당대회 최고위원회에서 엄청나게 예. 고득표를 하셨잖아요. 예. 당원들,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 두 부류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 지지자와 한동훈 전 위원장 지지자. 물론 그중에 상당수는 두 분이 좀 잘 지냈으면 하는 바람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전화 통화가 뭔가 좀 나누어진 지지자들 사이의 어떤 봉합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저 같은 사람이 마지막 말은 후자거든요. 다 같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만들었고 또 한동훈 위원장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했고 근데 한동훈 위원장을 뭔가 배척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걱정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대다수의 정서일 거라 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서로 엇나가는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한번 통합해서 변화 혁신에 나갈 수 있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다는 비전과 희망을 보여줄 수 있으면 그게 당원들의 표를 당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총선 때도 마찬가지고 전당대회 때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많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제발 싸우지 좀 말라는 싸우지 얘기예요. 마라. 그 누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예.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전당대회 고득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네거티브 좀 그만하고 그렇죠. 비전과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전당대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최고위원 차석에 우수한 결과를 얻었던 김병민 곧 부시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왜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나 혹은 최고위원 네. 출마 안 하고 왜 서울시로 갑니까? 부시장으로. 서울시에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또 해야 될 역할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당 입장에선 전적으로 이제 시의 얘기보다 정치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한다면 당이 더 건강하고 그리고 정말 이길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중요한 인물들이 함께 힘을 합치고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우리 당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4.7 보궐선거를 통해 서울시장이 됐거든요. 그때 25개 자치구 서울 전체를 이겼습니다. 그다음 서울시장이 됐을 때는 전동을 다 이겼거든요. 근데 지금 총선에서 우리가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국민께 희망을 드렸던 내용들을 네. 다 같이 좀 국민의힘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는 역할들 이런 것들도 필요할 거라 보고 그렇군요. 가서 서울시 일들과 또 이 돌직구쇼 여의도 이런 일을 간극을 좁히는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실시간 뉴스로 유승민 전 의원이 전대 불출마 선언했군요. 까먹고 있었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있었다는 걸. 이게 워낙 관심사가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이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아마 유승민 전 의원도 굳이 내가 출마할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비슷한 이유로 애시당초 일찍 더 불출마를 선언했죠.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의 전화 통화, 김병민 최고는 이렇게 의미를 해석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해석도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인데 이번 전당대회 출마를 시사했죠. 한 전 위원장과는 경쟁 관계입니다. 그 통화, 뭐 그렇게 특별하게 볼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위원장은 그제 대통령하고 통화해가지고 출마 소식도 알리고 잘해보라는 격려도 받았대요. 총선 패배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 부르지 않았습니까? 안 갔어요. 그런데 다시 나오려고 해. 말씀 안 드리고 나올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거쳐야 되는 의례적인 행사예요. 한 번도 안 하다가 끝까지 갈 겁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당신은 어떻게 당정관계를 하려고 하느냐. 저는 이 신뢰관계가 거의 바닥에 갔다라고 봅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이게 당정 관계의 신뢰는 바닥이기 때문에 일 진행이 안 된다. 통화는 의례적인 것이다. 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의 이 분석, 정혁진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의례적이라기보다는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통령께 전화를 드리는 게 네. 의례적인 게 아니고 예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예의다. 그렇죠. 그게 예의지 그냥 뭐 쭉 나가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거를 의례적으로 해석하든 아니면은 대통령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그 해석하든 그건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 예의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갖춘 거고 거기에 화답하는 윤 대통령도 나가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열심히 잘해서 같이 그걸 잘해보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많은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사이가 뭐 좀 껄끄럽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고 있고요. 그다음 뭐 그게 사실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전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그거는 그거고 감정은 감정이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해관계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여당 대표하고 각지고 뭐 나중에 그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굉장히 지지율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의석수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다음에 당대표도 마찬가지 대통령하고 척지고 어떻게 정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권까지 생각한다라고 하면 대통령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두 사람 사이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두 사람 다 우리나라 최고위직에 있는 사람인데 예. 어떤 목표가 있겠습니까? 제가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좋은 나라 만드는 게 제 목표일 거고 제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당대표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럼 저 그 당대표나 전 비대위원장 역시 우리나라 좋은 나라 만들겠다. 두 분 다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두 사람의 공동 목표는 같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로 수렴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그 상황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